자, 오늘은 유럽에서 이미 너무나 핫한 모델이죠. 폭스바겐 ID4, ID6 모델을 중국에서 이미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바로 구경을 왔는데요. 한국은 2022년 상반기쯤에 나온다고 하는데 중국은 벌써 판매가 되고 있네요.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미 유럽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폭스바겐 ID4가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이 폭스바겐 브랜드가 이 내연기관의 굉장히 대가들인데 이 배기가스 유출 조작으로 인해서 굉장한 이슈를 만들면서 문매를 맞았는데요. 전기차는 어떻게 만들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ID4, ID6 모델에서 적용된 이 로커 스위치 방식 기어가 이 차량이 전기차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큰 아이덴티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돌리고 싶었지만 테이프로 감아놔서 만져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제 마음에 굉장히 들었던 이유는 제가 내부 베이지 시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베이지 시트가 장착된 차량이었었고, 크기도 이 패밀리 SUV를 쓰기에 적합할 정도로 공간 활용도도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툭 튀어나온 센터페시아, 차량 계기판이 이미 뒤로 위치해 있는데 차량의 시동 버튼을 좀 앞으로 가져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75%가 배터리 충전이 됐는데 주행 가능한 거리가 509km입니다. 그래서 완충을 했을 때는 한 600km 정도 갈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중국의 이 폭스바겐의 ID6 모델 굉장히 좀 테슬라 경쟁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유럽에선 7,000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 다른 부분의 그 소재들을 사용한 거를 유심히 봤는데, 겉으로 보이게 전체적인 이미지 굉장히 고급스럽지만 하나하나 자세하게 봤을 때 그렇게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기차라는 거, 전기차를 이번에 폭스바겐이 정말 야심작으로 준비한 전기차죠. 그래서 이게 정말 궁금했었고, 그래서 지나가던 길에 이 폭스바겐 매장이 있어서 한번 들려봤는데, 역시 SUV는 트렁크가 굉장히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 7인승이라고 해도 뒤에 2열은 거의 앉을 수가 없는 공간이었고, 차라리 저 2열을 트렁크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면은 샹치 따종이라고 보이시죠? 이 부분은 이 중국 합자로 생산된 중국 내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ID4, 이게 한국에 들어올 게 ID4, ID3인데 이 ID3는 여기 전시된 차량이 없었었고 ID4 모델이 있었는데 이거는 피카츄가 그려져 있었어요. 피카츄가 왜 그려져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전기차잖아요, 이게. 그리고 전기차 피카츄 전기가 나오니까 그런 에디션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내부는 그래도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났고, 이게 알칸테라인가 라고 확인을 해봤는데 알칸테라 재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여성용으로 만들어진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내부 공간은 한국의 코나 차량보다는 좀 더 크고 산타페 차량보다는 작은 그런 사이즈였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올 모델이 바로 이 ID4 모델인데, 좀 아쉬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기판이 좀 작은데 뒤로 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앞에 있는 공간들을 좀 활용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었고, 이 스티어링은 기존의 그 폭스바겐 스티어링이 크게 바뀌지 않았었습니다. 이 시트는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만 저는 좋아하지 않는 시트이고요. 그리고 선루프는 굉장히 좀 크고 이제 개방감이 굉장히 좀 돋보였었고, 콘솔 박스 안에 있는 그 컵홀더는 좀 아쉬운 사이즈였어요. 저 사이즈면 컵 2개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게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5가지 모델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가격의 기준은 이제 주행 가능한 거리와 그 다음에 4륜, 2륜 모델의 차이였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용량과 4륜과 2륜이라는 그 구분이 가격을 결정짓는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폭스바겐 우리나라에 곧 들어올 핫한 차량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고, 중국에 최근 바뀌는 트렌드가 있다면 매장이 없어지고 이 쇼핑몰 안에 매장이 들어와서 전시를 하는 모습들을 최근에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차를 보러 가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가는 길에 우연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또 발견된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의 리샹이었습니다. 이 차량은 100% 전기 차량은 아니고 이 내연기관과 모터 그리고 배터리를 혼합으로 사용하는 차량인데, 지금 중국에서는 굉장히 높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 말고 네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네, 그 브랜드는 사실 뭐 전기차 시장에서 뭐 최근에 이제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 이 리샹이 가장 많이 판매를 하면서 그나마 잘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일단 기름과 전기 풀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1080km라고 합니다. 가격은 중국 돈으로 33만 8천 인민폐, 한국 돈으로 약 6,1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부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났는데, 역시 그 안에 있는 소재 사용은,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소재 사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눈에 확 들어왔던 거는 이 정면에 있는 계기판, 센터 표시아 부분인데, 오른쪽 이제 조수석 쪽에 있는 디스플레이 안에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런 앱들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뭐 높은 주행거리와 뭐 전기 충전을 모터가 내연기관이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충전하는 시간 대기 필요 없이 이제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인식이 되고 있어서 그런지 요즘 정말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재, A필러 소재도 그렇게 좋은 소재는 아니고 일반 뭐 소재였고, 그리고 기어 노브는 아우디를 베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흡사한 모습이었고, 좀 특이한 부분은 이 AR 증강현실 부분이었는데, 좀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구현이 된 것 같아서, 적용되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신기했습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건 트렁크 공간인데, SUV가 트렁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뭐 한국도 그렇고 차박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 트렁크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 공간도 굉장히 적지가 않았었고, 일단 무엇보다도 1열, 2열, 3열 이 자리를 정말 승차를 하는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만족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모델은 바로 이 중국의 웨일라이 니오라는 브랜드입니다. 일단 중국에서 가장 큰 생산 시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브랜드이고, 연간 생산량이 100만 대가 될 거라고 하니까 굉장히 전기차 이 시장에서 주요 브랜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지금 보시면은 리샹하고 다르게 굉장히 프리미엄 SUV를 타겟으로 잡고 만든 차량이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트렁크 공간이나 아니면은 시트, 재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타 브랜드를 압도할 정도로 좋은 품질의 재질을 사용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굉장히 좀 갖춰진 전기차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리샹과 이 니오라는 모델을 모두 다 주행을 해봤는데, 무겁지만 굉장히 역동성 있는 그런 드라이빙 느낌을 주더라고요. 반대로 리샹 같은 경우는 좀 가볍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급부상하는 전기차 시장에서 이 중국 브랜드들이 앞으로 어떻게 글로벌하게 영향을 미칠지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고, 최근에 제가 굉장히 즐거운 부분은 이런 쇼핑몰 안에 이런 자동차 매장들이 입점을 하면서 저 같은 차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적합한 홍보 채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요즘 굉장히 즐거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특히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를 해드리면서 중국의 전기차에도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채널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